청주병원은 왜 강제 퇴거까지 오게 됐나? 군인들이 대체 부지를 한 7군데 제시했는데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다 거절했다. 병원도 뭐 자연거 아니겠습니까? 자연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다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문서 한 장이 없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세상 물정 모르게 해서 한 것 같고. 왜 그 공탁 완전 다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공탁금을 일부 인출하셨는지. 해야만 했었던 일을 하지 않은 청주시 방송이니까 안 좋은 말은 못 쓰겠습니다만 원망스럽습니까 혹시?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 신청사 건립금 관련해서 청주병원과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직접 당사자를 모시고 관련 얘기 속 시원하게 자세히 심도 깊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주병원 조원익 행정원장, 부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 관련 소식은 굉장히 많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청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청주병원이 이사를 나가지 않는 이런 문제, 과연 그 속내는 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청주병원은 왜 강제 퇴거까지 오게 됐나? 우선은 총론적으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변호사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뭐 강제 수용이라고도 하죠.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협의해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협상이 잘 안 되면 강제로 법에 따라서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아마 이 청주병원 사태도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청주시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부지를 넓히기로 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법에 따라서 강제 수용 절차를 취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부지를 갖고 있던 청주병원에 그 보상금으로 1,170억 원 정도를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어요. 예.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청주병원 측에서는 나가야 되는데 아하. 안 나가고 있었어요. 보상금이 적다거나 아니면 뭐 대체 부지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예. 그동안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청주시에서 강제 퇴거 명도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항소심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주시는 이번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겠다 하는데 병원을 상대로 강제 집행, 환자들이 있고 고가의 의료기기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 집행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172억 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정확하게는 178억 정도 되는 거고 네. 그 금액이 지금 공탁이 된 거고 거기서 172억 정도를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인출을 해서 이제 뭐 대출도 갚고 뭐 이런 걸 썼다고 하고 네, 이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오해가 있는데 우선은 예.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 입장, 현재 상황 병원 측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상황입니까?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인 절차 또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법은 그 틀에 따라서 진행한 거라서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 그 법을 집행하기 이전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예. 또 거기에 맞추어서 대화도 했었고 예. 또 뭐 서류상으로 남지 않았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약속을 다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긍하거나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 부지 협상이 계속 진행했었잖아요. 뭐 그 과정에서 지금 시에서는 본인들이 대체 부지를 한 7군데 제시했는데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다 거절했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얘기를 좀 이게 듣고 사실인가요? 싶어요. 예. 시의 입장인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예. 아.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다. 처음부터 이제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제가 쭉 시하고 소통 첨가돼서 이야기를 했었고 예. 뭐 시야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기도 하고 또 승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예.
일단 13년도에 통합이 결정되었고 청주청원. 네네. 네. 또 통합 청주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부지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고 현 부지로. 예. 그런 것들이 방송에 또 나오고 그렇죠. 시에서는 15년 1월에 또 방문을 하셔서 내용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테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또 병원의 입장에서도 저 기사님께서 뭐 청주시의 일이고 또 앞으로의 미래고 또 저희도 시민 한 사람이니까 예. 뭐 대승적으로 다 아하. 따르겠다. 단 저희도 안정적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연한 요구고요. 예, 뭐 건의드리고 예. 시도 당연히 뭐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시작은 좋았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부지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시에서 말한 7가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는 교환을 맞교환 뭐 이런 얘기. 당연히 이제 얘기죠. 교환이죠. 예, 예. 예. 그러면서 뭐 제주창 부지라든지 테크노 부지라든지 예. 흥덕 구청 부지. 그죠? 아, 예, 그 옆에 이제 대농 부지라고 하는 예.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학교 논의 부지도 또 속 있었고. 예, 예. 그 대농 부지고요. 예. 그러면서 정수장 부지도 같이 논의가 됐던 아하, 부분이고. 정수장. 예, 예. 테크노 부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저희들한테 와서 시의 계획은 17년 1월 착공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완공을 아. 예,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예. 시간상으로는 10년 말까지 저희가 이전을 해달라. 저는 2년 안에 건물을 짓고 나가야 되는 거고. 아. 그 테크노 부지가 확정은 됐는데 예. 아무런 그 정지 작업이 그렇죠. 예, 되지 않은 상태니까 병원이 운영을 하려면. 예, 공사를 할 수는 있지만 공사를 하기 위한 기반도 없던 거였죠. 예, 그리고 그러네, 토목 그러네.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겠네. 거의 2년 안에 도로가 뚫리고 사람이 다닐 정도의 조건은 안 될 수가 됐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 그러면 5년 후면 예. 그러면 가겠다. 아하.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장을 찍겠다. 예. 예,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답변은 당연히 없었고요. 오호. 그 제주창 부지는 뭐 그 이후의 일입니다만 제주창이 땅이 넓은데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당시에 약간 어선한 시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활용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면 시도 원활하지 않느냐, 규모가 작아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에 제안을 했었고 시도 검토를 했었는데 또 이제 잘 안 됐고 대농 부지, 학교 부지는 학교하고 바로 붙어 있는 이제 학교 예정지의 예. 나머지 반 필지였는데 예. 규모도 좀 됐었고요. 예. 그때 한창 핫할 때였으니까 아하. 뭐 저희야 사서 되팔아도 돈이 된다. 아.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건물 지어서 운영을 해요. 병원 출발이 모토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로 했었던 거고 예. 또 당시에 전혀 이제 좀 약했던 의료 서비스 질 수준을 높였던 거니까 우리도 그런 모토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왔던 대로 또 지역에 필요한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하겠다. 에헤. 그래서 운영을 계속 하겠다. 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인허가 내줄 자신 있느냐 음흠. 학교 옆이니까. 아하.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답을 또 명쾌하게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 공무원들 주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청주병원 측에 그동안에 협상을 하면서 뭐 대체부지로 여러 곳을 제안했는데 청주병원이 일방적으로 거절했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다른 거죠. 얘기네요. 오히려 병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원했는데 그럼요. 시 측에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안 되는 요인을 자꾸 거론하면서 계속 말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거네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이제 군수 한 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구두로 만들어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 물론 뭐 시에서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병원 측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명쾌하게 좀 해놨으면은 지금 뭐 상당히 좀 대처하는데 좀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뭐 지금 구두상으로 막 해서 그런 거를 서로 협의하고 병원도 뭐
제인거 아니겠습니까? 일로 가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절로 가면은 뭐가 좀 유리한데 뭐 장례식장 때문에 걸리고 이렇게 좀 그렇죠, 따져보고 그렇죠. 하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뭔가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그때는 뭐 이게 보상 계획 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 계획 나고 나서 이제 아 이건 교환도 안 되는구나 이제 알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뭔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뭔가 좀 녹취에도 준비를 해놔. 한마디 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녹취? 나중에. 당시 공무원들의 약속을? 그렇죠. 아, 녹취. 이게 이제 시장이 계속 이승훈 시장, 그다음에 한범덕 시장, 지금의 이번에 이범석 시장까지 아우, 그러네요. 시장이 계속 바뀌고 담당자들도 바뀌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새로 기관장이 오면은 이제 그 동안에 문제되는 사건들에도 보고를 올리는데 예. 담당 공무원들은 그렇죠. 우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저쪽 민원인이 잘못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오니까 이범석 시장이 딱 보기엔 본인도 좀 어느 정도 내막은 아시겠지만은 아. 딱 그런 보고가 올라오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청주병원에 잘못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해. 뭐 이런 식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10년 가까이 공무원을 해봤는데 예.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면책해야 되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178억을 공탁을 해서 그중에 172억을 인출해 사용했다. 돈 받고 지금 왜 안 나가는 거냐라는 시민들의 이해와 인식이 이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청주시의 약속 번복이나 불이행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건데요. 제가 또 듣기로는 청주시 노인병원인가요? 그 운영이 어렵고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것들을 어렵게 청주병원에서 수탁 운영을 했던 적도 있었죠. 물론 이 조건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감수한 적도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수탁을 시작한 것은 2016년 6월입니다. 예. 네, 이 15년도에 이미 병원이 당시에 청주시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구시정의 명칭은 예.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폐업 수순을 밟았고 예. 당시로서는 위스탁 운영을 하겠다는 병원이 없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수탁을 받아서 1년 반 정도 폐업해 있던 병원 문 열고 들어가서 예, 재개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해서 예. 그 계약 기간 4년 동안 잘 마무리하고 나오긴 했습니다. 아니, 그때도 노인병원 예. 저 수탁하면은 병원 이전할 때 대체 부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에서 저기 협조하겠다 이런 그렇죠. 당시에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어머나 뭐 정말요? 특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아니요. 한간에 한간에 예, 한간에 이제 한간에. 그런 물들이 시에서 많았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아니 직접 그런 건 대표- 있죠. 이제 좀 해주시면 뭐 나중에 뭐 충분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말들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나 부분이니까. 청주병원 측에서는 혹여라도 또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시에 이거 방송에서 표현은 좀 뭐하지만은 돈이 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걸 안 잡았어.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죠? 떠맡아 하시죠. 해보겠노라 열심히 땀 흘려 왔는데 물론 이제 뭐 병원이 수익도 창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결과는 강제 퇴거예요. 시가 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도 물건도 전부 다. 이 강제 퇴거에 대한 물론 법정 절차니까 따라야겠지만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보상 절차 전에 이루어졌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 예. 뭐 저희 표현에 의하면 행정적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해야만 했었던 일을 하지 않은 청주시의 좀 행정 처리의 미흡 또는 예, 뭐 예. 방송이니까 안 좋은 말은 못 쓰겠습니다만 원망스럽습니까 혹시?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리고 그러시구나. 보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예. 정수장 부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예 안 된다고 그랬다. 예. 또 다시 몇 달 지나서는 뭐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랬다가 했다가 또 몇 달 뒤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 했다가 이게 한 서너 번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또 저희들 마음 상하는 일도 좀 있는 거고 노인 요양병원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병원에 뭘 더 해주겠다라는 뭐 구두적인 약속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80년도 개원하고 얼마 안 있어서 심하게 이제 노사 문제가 예. 아주 극한까지 갔었습니다. 그걸 겪었고 예. 90년도 중후반에 또 한 번 세게 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예.
기업체의 규모가 반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줄었죠. 병원도 많이 힘들었었겠네요. 그럼요. 그런 것들 너무 잘 알고 그런 걸 겪고 나서 2000년 초반부터 저희가 다시 이제 정상화돼서 차입금 하나 없는 병원을 2015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아하. 16년도부터 저희가 딱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그 적자로 돌아선 계기가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렇죠. 방송에 이제 부지라든지 뭐 강제 수용됐다. 그러니까.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부지가 확정되고 17년 착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도가 되면서 병원을 안 한다, 문 닫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감소가 되죠. 그러면서 노인병원이 1년 반이 완전히 문을 닫았던 병원을 다시 살린 거기 때문에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이제 개원 준비를 하는 거죠. 시설을 하고 그랬을 때 35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 인력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처음 환자를 받은 게 10월입니다. 10월 말입니다. 그 좀 안타까워요. 당시 그럼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땐 전문 병원이었나? 네, 그렇습니다. 떠안을 때 그러면은 좀 냉철하게 그러면은 그때도 벌써 저 이전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병원 이전.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 맞물린 게 저희들 수탁 진행될 때 부지 교환 얘기가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다 돼 있었죠. 그래서 가고 대체 부지를 시에서 몇 군데 중에 하나는 필히 해줄 테니까 책임지고 할 테니 각서를 하나 저기를 하나 받아놓고 노인병원을 인수하셨으면은 그게 이제 특혜다 뭐 이런 이제 노인 전문 병원을 운영하면서 노인병원 그때는 4차 그 공모까지 갔던 건데 그 노인병원 맞는 거는 특혜가 아니죠. 아니요, 정수장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정수장 부지를 받는 이제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기에는 아니죠. 시에서는 그 특혜란 외부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 명목을 만들려면은 시장이 한마디 하면요. 그건 제가 잘 압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포장지를 만들어내요. 명분을 만드는 것이요. 그럼요. 그건 저희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지금까지 어떤 사태를 들어보니까 심한의 책임도 아니다. 병원 측도 좀 그런 대처에 좀 너무 순수했던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세상 물정 모르게 대처한 것 같고 뭐 그렇게 된 거를 근데 사실 이 방송 보는 우리 시청자들은 아니 뭐 병원에서 그 공탁금까지 다 찾아가 놓고 이제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구차한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 시청자는 단순한 그게 법적으로 공탁금을 찾아갈 때 단서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공탁금을 찾아가도 이의는 제기하겠다라고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공탁금 찾아갔으면 뭐 대금까지 다 받아간 거 아니냐. 전액을 찾아갔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내가 다 찾아가도 이의는 하겠다. 공탁금을 찾지 않았다면 혹은 그때 조항을 놨다고 하시던데 왜 그 공탁금 완전 다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공탁금을 일부 인출을 하셨는지 이 사항은 어떤 내용들을 또 걸어 놓으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2015년까지 금융권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외부 자금을 쓸 일이 없었죠. 은행에서는 신용도가 제일 낮더라고요. 거래를 많이 해야지 높아지죠. 네, 돈 한 푼 안 갖다 쓰니까 신용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4년을 마쳤을 경우에는 수지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한테 이제 인수인계할 때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4년 동안 시의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해 전년도 12월경에 이제 수지를 맞춰 나가다 보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이전까지는 이제 저희의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대출 받고 났는데 공탁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라에서 수용을 하니 담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조건도 어쨌든 수용이 되니 공탁금이 들어올 것이다.
니네 대출금은 몇 배는 될 테니 그럼 그걸 담보로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은 이제 뭐 몇십억 받았죠. 그리고 쭉 쓰면서 또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영자금이. 또 그때는 또 이제 막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해달라. 아하, 예. 이랬더니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서류 예. 보완하면서. 예. 그래서 왜 안 해주느냐는 얘기는 안 하고 예. 계속 서류 보완만 하고 딱 보니까 갚아라. 그동안에 빌린 것도 갚아라. 근데 더 해줄 수 있다는 예, 얘기는 예, 뭐 예. 그런 게 아예 안 되고. 공탁금 자체도 이제 170억, 뭐 169억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거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갚아라가 되는 거더라고요, 은행에서. 이 얘기들을 근거로 앞으로 해결 방안이 모색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주시대 청주병원 해결 방안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고 청주시는 신청서를 짓겠다고 하는 거고 청주병원도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변호사님 명도 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했다는 거 그다음에 강제 퇴거를 지금 법원에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뭐 청주시가 이제 청주병원 부지를 수용을 했고 그래서 공탁을 172억을 공탁하면서 2019년 8월 14일에 이미 소유권은 청주시로 넘어갔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전 청주병원에서 오히려 무단 점유하는 꼴이 됐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명도하라. 그 청주병원 나가고 그 땅하고 건물하고 우리한테 넘겨라라고 명도 소송을 해서 항소심까지 승소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주병원 측에서 이제 대부분의 상고를 하는 상태인데 그 2심까지의 판결 주문에 가집행 주문이 있어요. 예.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명도를. 예.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강제 집행을 신청한 상태죠 지금. 강제 집행이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겁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거? 그렇죠. 용역들이 들어가서 사람 쫓아내고 물건 빼내고 막 이러는 거죠. 모자 쓰고 까만 모자 쓰고 예, 그런- 까만 티 그런 입고 거. 막 이런 거. 진짜 볼상사나운 사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강제 집행을 청주시가 법원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제 이걸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건 정하겠죠 청주시에서. 그걸 시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거기까지 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병원은 어떻게 합니까? 안에 환자도 지금 계실 텐데. 이젠 저희가 환자분들도 뭐 계시고 하지만 저희 직원분들도 사실은 이게 항상 전부 언론에 다 나올 청주 때마다 시민이죠. 전부. 환자분이 문제가 된다 이래서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 직원들도 근로자이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분들도 가족이나 생계가 있으신 분들이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닌데 예. 또 소위 말하는 공익 의료법인 아니겠습니까? 예.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거기 근로자는 강제로 몰아낸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과연 이것을 병원인이 환자를 방패 삼아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가.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피언을 하죠. 이제. 아니 그런 환자를 부분까지 다 끌고 저기 그 명도 소송에서 다 제기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병원 측에서는 법원에다가 그런데 법원에서 결과적으로 1, 2심 다 그거 그 청주시의 손을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 명도성에서 저희도 뭐 의견 피력은 다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명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절차상에 이게 법을 적용하는데 하자가 있느냐, 예.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를 다루는 거지. 예. 거기에 뭐 생존권이 들어가고 국민 기본권이 그렇죠. 들어가고 이런 것들 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절대 법원에서. 이길 수가 없는 소송이었죠. 예, 사실은. 예. 행정은 어쨌든 법에서 기본 틀을 정해 주지만 그런 것들을 이행하고 또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국민이 이건 아니면 청주시를 보면 청주시 발전 또 앞으로 이어갈 거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워주고 실행하고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시민의 안녕, 뭐 행복,
굳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청주시 입장으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범석 시장이 지금 칼을 잡고 있어요. 이제 강제 집행까지 신청해서 언제라도 집행할 수 있고 사람들을 다 동원할 수 있거든. 용역들을 동원해서 다 병원을 강제 집행하는 그런 볼상사나운 사태까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님한테는. 예. 근데 저도 이 사태를 접하면서 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자들이거나 시의원들하고 몇 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그 경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범석 시장님도 밑에 있는 담당 공무원 얘기로만 그동안의 경과를 듣지 말고 조금은 그 다른 측 편 좀 시의원이거나 청주병원 직접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예, 시의원이거나 예. 기자들 좀 얘기를 들어봐서 아하. 상황을 다시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재설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청주시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3년간 착공을 못 한대요. 또 그러면. 더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이범석 시장님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이건 뭐 법 테두리 안에서만의 얘기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그 수용 절차를 거쳤고 다 했으면은 오지랖 넓게 이 병원 가서 리모델링해서 쓰십시오. 우리가 대체 부지를 좀 더 알아보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좀안 맞는. 좀 그게 일반 그 수용당하는 그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상을 못하는 일이고 어떻게 예. 보면은 청주병원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얘기들이지 않나. 그래서 나름 뭐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은 했는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어디 하나 매듭져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것인데 어쨌든 뭐 지금 이게 시가 개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병원 쪽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네요. 40년이 넘게 지역의 공공 영역까지 끌어안으면서 열심히 지역민들의 의료 활동을 해왔던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끌어안으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청주시 입장에서도 이제 멈출 수 없는 상황까지는 와 있습니다.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청주병원에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누구의 발목을 잡고 했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립병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 역시 또 시민의 필요한 시설이니까 예, 예.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했고 다시 돌려드렸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뭐 종합병원 병원 또 노인병원 운영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그 시대에 맞는 역할을 저희들이 선두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가 뭐 170억 받아서 뭐 직원들 퇴직금 주고 한 현금 100억 하시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오면서 만들어온 모습은 시민하고 같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운영 또 병원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갖고 있는 구상대로 시에서 아직은 돌아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부분에 분명히 저희들이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 앞으로 하겠다. 예, 계속해서. 뭐 그런 시에 충분히 좀 말씀드렸던 부분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근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좀 어떠실까 예.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일수록 풀이 과정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럴 때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 가장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무엇이 청주 시민을 위한 건지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일터 한판!